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백인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비밀스러운 공간, DMZ, 비무장지대라고도 하죠. 이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DMZ는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곳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나누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너비로 이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 특별한 역사와 환경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DMZ와 접경 지역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DMZ 안에는 미래를 향한 놀라운 잠재력과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DMZ와 접경 지역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남북지방협력, 즉 남북지방 간의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DMZ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을 가르는 DMZ는 단절과 갈등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생태계의 회복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 질병, 공동수계에서의 수량 붕괴, 재해와 재난과 같은 남북협력이 불가피한 이슈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DMZ를 포함한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은 냉전 시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못했고 남북 간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해는 한국의 DMZ 관할권 부재, 북한의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대북 제재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안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상은 과거의 제안들과 일부 유사하지만 2018년 이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포함한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명분과 북측의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북 제재와 DMZ 관할권 조정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도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접경 지역 남측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DMZ는 한반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DMZ가 군사적 분쟁으로 분리선으로 작용되었지만 이제는 그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DMZ의 활용 제한은 주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DMZ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활용한 제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키우는 것은 DMZ에서 제안된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키우는 것은 DMZ에서 제안된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DMZ는 오랜 동안 인간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에 이곳은 풀과 나무, 동물들이 조용하게 자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DMZ는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DMZ를 평화적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DMZ는 남과 북의 경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과 함께 미래의 이슈들을 안고 있는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중요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한반도의 중요한 물길로 남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은 물량과 홍수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갈수기와 물량 배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남북 간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림 병충해,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초국경 질병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농작물과 가축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슈로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DMZ와 접경 지역은 오랜 역사와 미래의 중요성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 지역의 협력을 통해서 물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초국경 질병으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DMZ의 평화적 활용은 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72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의 제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DMZ의 비무장화를 주장했고 이것이 DMZ의 평화적 활용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 간의 최초 합의는 1992년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남북 기본 합의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제12조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제19조에서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규정하면서 간접적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초반에 불거진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구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9년에는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DMZ 국제평화자연공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은 남북한의 동의를 얻고자 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어서 1992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DMZ 자연공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박물관 및 유산위원회에서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제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CNN의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DMZ 평화공원 조성과 세계유산 등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도 DMZ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DMZ 평화 생태공원이 제안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DMZ의 일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력은 2012년에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DMZ 내의 일부 지역에서는 완충 및 전이구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DMZ는
남북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대로 인해서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유엔사가 한국 정부의 DMZ 생물권 보존지역 신청서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012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와서 DMZ 내의 지역에서는 아니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 지역을 각각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DMZ 내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도로 및 철도 연결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DMZ 내부에서 직접적인 사업들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DMZ를 관통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서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었고 남북경계 지역에서는 통관, 이민, 방역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두 지역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남북 경역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통일경제특구와 남북 인프라 연계 구상 등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는 2006년 2월에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구상과 관련하여 개성과의 인프라 연계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성 및 해주 등 접경 지역의 북한 도시와 육상 교통 및 물류망을 남한 어느 지역과 연계할 것인가가 주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DMZ 평화생태공원 등의 구상이 발표될 때마다 접경지역 지자체 간에는 해당 사업의 역내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발생한 데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교류를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DMZ와 접경지역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경계를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 접경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남한에서 사라진 질병이었는데 북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서북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매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위험 지역을 헌혈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2019년에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헌혈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조류 독감 및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같이 종심이 깊지 않은 지역에서는 철새를 통해 질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서 통제되지 못할 경우 북한이 감염병 대유행의 근원지가 될 우려가 있어서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공기 중 전염이 가능한 결핵의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발병률이 세계 평균의 약 3.9배에 달하고 있어서 향후 인적 교류 확대 시
우려스러운 감염성 질병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초국경 질병 이슈들은 DMZ와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국경 질병 이외에도 남북 공동 수계에서의 재난, 재해, 공동 대처와 갈수기 수량 배분 등도 남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접경 지역을 흐르는 남북 공유하천은 총 10개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북한강과 임진강은 북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북한은 두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댐식 발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댐의 무단 방류 대응을 위해 홍수 방지댐을 하류에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강의 평화의 댐과 임진강의 군남 홍수 조절지가 바로 그 예입니다. 대응댐 건설로 홍수 방지는 가능해졌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기 북한 댐 담수에 따른 하류 지역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강 수계는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상수원입니다. 임진강 수계는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슈들은 남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남북한은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협력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남북 협력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말라리아와 산림병충해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말라리아와 산림병충해 관련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수 방지 협상의 경우에는 북한강 및 임진강 수계 홍수 방지를 위한 남북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일부 기상 데이터도 북측에 전달도 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DMZ의 평화적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실제 DMZ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DMZ 관할권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DMZ를 관통하는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DMZ 관할권과 관련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9월 25일에서 26일에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6.15 선언의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DMZ 내 인원, 차량, 기재 반입을 허가하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 주변 군사 분계선과 DMZ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11월 16일에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DMZ 남북 관할구역에 관한 관리권 이양에 합의했고 다음 날에는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는 DMZ에 대한 관할권은 군사 정전위가 그대로 가지면서도 특정한 구역에 대한 행정적 권리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맺어진 DMZ 통과 관련 남북 합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DMZ 내부 활용과 평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남북한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전협정상 DMZ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할권은 주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사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DMZ의 비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복잡하며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대한민국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도 DMZ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DMZ 관할권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의약품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UN 1718 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용 트럭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유엔사가 불허하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요. DMZ 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DMZ가 통일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DMZ를 국제기구에 등재하는 것을 분단 고착화의 시도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추진한 DMZ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보건과 생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DMZ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의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보건과 생태 등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2016년에 IUCN의 세계적 생목록 범주에 따라 멸종위기와 희귀동물 명단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환경 및 생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북한은 2018년에는 금강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시켜서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과 함께 총 5곳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이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MZ의 생태 및 환경적 가치, 이를 활용한 접경지역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DMZ의 평화적 활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 간의 정치와 군사적 대립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정치와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DMZ는 원래의 목적인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는 DMZ 평화적 활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정치와 군사 긴장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접경 지역 남북 교류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정상 간 주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에 이루어진 평안 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정상은 양자관계 개선과 접경지역 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원론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이러한 평화적 활용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두 합의는 DMZ를 통한 남북협력과 평화 확립을 강조했고, 실제로 DMZ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북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렀고, 대북 제재가 지속 유지되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교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은 개최되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해와 동해 특구, 개성 금강산과 같은 기존 사업도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제74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DMZ 세계유산 등재, 판문점과 개성지역의 평화협력 지구화, DMZ 내에서 유엔 기구 및 평화, 생태, 문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지뢰 제거 등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도 항구적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추구에 있습니다. 이 구상에는 DMZ의 비무장화를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경협을 통한 평화 증진, DMZ 내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평화 생태 등 DMZ 가치의 보존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남한은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DMZ 지역에서의 평화와 국제협력을 촉진시키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DMZ는 그 탄생부터 현재까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은 현재에도 변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DMZ는 남북 간의 정치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그 성격과 위상이 변화되거나 평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진전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군사 합의 이행 문제 해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제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DMZ 국제평화지대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근본적 긴장 해소는 북핵 협상 등 핵심 문제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는 남북 합의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DMZ 국제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이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및 협력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DMZ는 현재 정전협정상의 DMZ 관할권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와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상의 DMZ 관할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DMZ를 관통하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물자 수송 문제라면 민간 선박의 무해 통항이 가능한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나 대한민국 합참 관할인 해상을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를 건설하려면 비군사 분야 권한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전협정 서문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 지역과 목적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분적으로 이양받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군사 분야 DMZ 관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보충 합의서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DMZ에 대한 관할권을 한국에 반환하거나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접경지역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1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도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5년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 계획은 크게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비전 2040, 그리고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도의 접경 지역에 중심을 두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계획에서 경기도는 접경 지역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의 경희권과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의 경원권으로 나누어 발전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권은 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산업과 물류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 문산, 통일경제특구, 김포, 고양, 파주, 철도망, 녹색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 3세대 자연생태 체험벨트 등의 경희권의 핵심 발전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원권은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광역교통망 계획을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SOC 확충, 경기 북부지역 대학 육성, DMZ 평화 생태 벨트 조성, 서무 패션 산업 클러스터 등의 조성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기도 접경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유일한 분단도라는 특별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강원도 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지역과 다르게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생활 환경의 불편과 지역 경제의 위축을 오랜 기간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강원비전 2040을 통해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남북 간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역 대화선도, 북한 관광 다변화, 동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수산자원, 농산림 분야, 인도적 대북 지원, 사회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인천은 평화도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서해평화포럼의 구성 및 운영,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건의사업, 대북제재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대북제재 이후 추진 사업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중앙정부 건의사업에서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스포츠 교류, 문화예술 교류, 남북 학술회의 등이 있고 대북제재 해제 이후 추진 가능한 장기적 사업으로는 자매결연, 남포항 현대화, 평화도로 건설, 철도망 확충 등을 계획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접경지역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2011년에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2019년 2월에 변경했고, 지역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정주 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으로 접경지역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남북교류와 국제평화 거점 구축, 그리고 통일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첨단 녹색 산업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 성장 지역 조성, 동서 남북 간 교통 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 공간 조성, 접경 특화 발전지구 조성 등의 과제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간 연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첩된 규제 및 계획적 국토관리에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정체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 발전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중앙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국토의 신성장축을 조성하려는 구상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의 프로젝트들은 계속 추진되는 것들도 있고 최근 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중단된 프로젝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DMZ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DMZ가 그 어느 곳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DMZ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DMZ 관할권 문제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DMZ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함께 평화적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북 지방 간 협력은 DMZ와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보전, 보건 및 의료 협력, 접경 지역 공동 수계에서의 재해와 재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상호 협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DMZ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고, DMZ와 남북 지방 협력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환경과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북한은 남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도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MZ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꿈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볼 때 남북관계의 개선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향후 개선되는 시점이 온다면 현재 잠자고 있는 DMZ의 활용 계획과 지방의 역할이 다시금 부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